오늘은 최근 기업들의 경영난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회생 절차와 이에 대한 실무적 쟁점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시장의 위축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여러 중소기업과 일부 대기업까지도 불황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 추가 자금 지원 정책 등이 함께 시행되고 있지만 회생 제도를 활용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 조정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 회생이 어떤 제도이며 실제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조정 아래 채무를 조정받고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약 2개월 이내에 절차가 개시되고 그 이전에 잠정적 채권 채무 동결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후 법원이 임의로 선임한 관리인 또는 기존의 경영진이 회사 경영을 계속하며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회생계획안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지 자산 매각 계획, 신규 투자 유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견 제조업체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계획안이 부결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미흡한 자료 제출, 소극적 대응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2023년 기준 법원 통계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률은 약 60% 수준으로 자료 준비와 채권단 설득에 성공한 기업은 실제로 회생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생 신청 과정에서 조세 체납 문제, 미지급 임금 등 법률상 우선 변제 채권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채권자 목록 작성 시 실수로 누락될 경우 뒤늦게 큰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임의로 일부 채권자를 누락시킨 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추후 분쟁으로 인해 회생 계획이 지연되어 사업 기회 상실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회계 자료와 매출 영수증, 세무증빙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 채권, 각종 공과금 등 법적으로 우선 보호되는 채권의 순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업 회생에서는 회생채권, 공익채권, 우선 변제권 등 주요 법적 개념과 기업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법령 해석에 따라 실무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매출 전망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잡거나 미수금 등 자산 가치를 과대 계상해 채권자 설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생 절차 진행 중 새롭게 발생하는 영업 채무에 대한 대응을 놓쳐 회생 절차 이후 추가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신규 채무 관계나 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를 사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야 추가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꼼꼼한 자료 준비가 요구됩니다.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의 실무 트렌드와 판례도 주기적으로 살펴볼 것을 권고합니다.